자, 이거는 바지 한번 제가 현재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룬닥스의 마케라는 모델입니다. 마케, 룬닥스. 유럽에서 나온 브랜드죠. 이거 한 4년 정도 지금 입고 있는데, 장단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 옷 많은데 리뷰를 거의 안 했어요. 많이 못 했는데, 생각 날 때마다 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지 장점은 뭐냐면 이 섬유 자체가 기능성 원단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쉘러에서 나온 그 드라이 스킨이라는 약간 방수가 되면서 속건성 있는 섬유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부분은 뭐 약간 젖은 환기에서 무릎 꿇는다고 해도 쉽게 뭐 젖긴 젖습니다. 스며들긴 해요. 압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원단보다 물이 스며드는 속도가 덜하고, 그 다음 건조가 좀 빠르다. 그런 장점이기도 합니다. 무릎에 보강된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드라이 스킨이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부분에서 활동성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 다음 아래쪽 부분 마찰이 많이 나는 부분은 약간 그 코드라 원단 같은 내구성이 좋은 그런 원단으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대로 디자인 신경 썼어요. 그다음 측면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어느 정도 통기성이 확보되게끔 지퍼가 있고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래서 걷다가 돌 같으면 이렇게 개방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 발목 부분에 이걸 신발 부분이 뭐라 해야 되나, 조여주는 이렇게 버튼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들려 올라가는, 아니면 눈 같은 거를 이제 지난 러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올라가는 게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딱 잡아주는 기능인데, 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 둘 셋만큼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쪼아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방식으로 쪼게 되잖아요. 그럼 한쪽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한정해서 오지 같은 거 가서 이런 방식으로 뭐 벨크로든 버튼이 되는 식으로 쪼여버리면 이쪽은 불룩해지고요. 여기는 딱 밀착돼 버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 같은 게 끌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일정하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가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부딪혔을 때 그래도 완충 공간이 생기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붙어버려, 한쪽이. 그래서 바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밑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측면에 통기성 지퍼가 있다. 그다음 허벅지 부분에도 안쪽 부분만 있습니다. 안쪽 부분에 이렇게 통기성 지퍼가 있어요. 그다음 주머니는 윗주머니, 그 다음 아랫주머니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넓게 양이 좀 꽤 들어갑니다.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주머니 지퍼. 뒷주머니는 없습니다. 뒷주머니 없어요. 사실 뒷주머니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채용 안 하는 유럽의 바지들을 보면 뒷부분에 주머니를 채용 안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뒷주머니 쓰든 안 쓰든 뒷주머니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앉을 때나 아니면 엉덩이 부분에 이 주머니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원단을 겹겹이 한 번 더 보강해 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따로 엉덩이 부분에 따로 뭐 패치를 붙이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엉덩이 부분에 주머니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엉덩이가 보강됩니다. 저같이 막 오지 미끄러져 가고 막 이럴 때, 아니면 약간 습한 곳에 앉거나 그럴 때 엉덩이 부분이 보강된 것은 되게 중요하다 좀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되게 얇아요. 원단이 얇아서 잠깐 이렇게 앉으면 금방 스며들어 버립니다. 되시죠? 금방 스며들어 버려요. 단점은 첫 번째, 유럽 바지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사타구니부터 여기까지, 허리까지 되게 좁습니다. 이게 짧아가지고 저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말려 올라가요.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특징이 있겠지만 이게 너무 짧아서 좀 불편한 느낌이 강합니다.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확 들어 올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인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 그 다음 이런 아웃도어용 바지 같은 게 약간 통이 있어주면 좋은데, 이건 좁게 나왔습니다. 좀 좁게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일반 등산하기에는 핏도 예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약간 험한 오지 같은 거 할 때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통에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핏이 좀, 이 바지는, 조금, 날씬하게 나와서, 외적인 모양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바지 전체는 마감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잘 적용시키고 또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바지입니다. 근데 이걸 과연 30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살 가치가 있었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가끔 되기는 해요. 저도 여러 가지 어떤 바지들 많이 보면 뭐 피엘라벤, 클라트 뮤젠, 하그로프스인가? 아니 그런 바지들의 그런 브랜드의 대표적인 바지들을 다 입어보는데 역시 유럽 바지라서 그런지 아시아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 물론 아시안 핏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바지 자체의 기능적인 요소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건 좀 오히려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이게 짧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지의 주머니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이만큼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됩니다. 이만큼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더 숙여야 됩니다. 한참 숙여야 돼요. 여기 물건 많이 넣게 되면 여기까지 불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동할 때 걸리적거립니다. 물건 많이 넣었을 경우. 물건 많이 안 넣으면 되죠.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약간 작은 어떤 물건들만 여러분들이 넣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하여튼 외국 애들이 디자인해서 그런지 팔이 아주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숙여야 돼요. 여기에 서서 뭔가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너무 바지의 주머니가 아래쪽에 있죠. 여기 주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퍼가 있으면 물건은 빠지지 않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여기에 폴딩 나이프 같은 것들을 꽂아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 여기 꽂아두기. 지퍼가 있어서. 그런 걸 고민해서 만든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겠지만 일단 기능적인 부분 사용된 섬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확실히 편하긴 편합니다. 바지가 이 원단 자체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편한 바지긴 해요. 편한 바지입니다. 돈같이 한다? 그거 모르겠어요. 돈같이 이 정도를 30만원 주고 이 바지를 입는다?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룬닥스의 마켓 한 4년 정도 입어본 느낌이에요. 개인 사적인 느낌입니다만 잘 만들어진 바지다. 하지만 한국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 주머니라든가 남들의 어떤 이 배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쓰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오지에 갈 때는 이걸 챙겨 입지 않는다. 그 다음 통이 좁다는 것은 핏은 예쁠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러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걸적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착이 되니까 마찰이나 일어나니까 그 정도가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입니다. 분명히 매력적인 바지긴 해요. 어떤 모양새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통기성에도 신경 쓴 부분이 보이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반영된 바지지만 사실 입어보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바지는 아니다. 가격 대비. 그 다음 어떤 사용된 어떤 그 방식들 자체가 제가 쓰고 자주 입기에는 조금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썼을 때는 되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이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자주 쓰지는 않았다. 엉덩이 부분 통기성이 좋은 편이에요. 사실 얇아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이 엉덩이 좀 시렵거나 아니면 약간 이 내구성 부분에서는 조금 자주 땅에 맨바닥에 앉고 하는 좀 오지용 험한 작업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지
자, 제가 이 버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조절 한번 보시다시피 한쪽이 치우치면서 불룩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조금만 활동하다 보면 이게 위로 결국은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덮어서 물어주지 않아요. 이게 딱 쪼였으면서 불룩하고, 그죠? 결국 이런 부분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벨크로 방식이든 뭐 버튼 방식이든 조그마한 쪽 활동하고 이동하다 보면 벌써 이게 들어 올려져 있어요. 여기 다 이물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꽉 잡아주지 못합니다. 험한 활동에 따라 당연히 이게 벗겨져서 들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게끔 디자인을 한 바지가 이제 내년에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오히려 이런 방법이 편한 것 같지만, 예,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차라리 스패치가 한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왔죠. 빨리 올라왔잖아. 지금 2단계 지금 채운 거란 말이죠. 여기 있던 게 가장 발목에 딱 맞게 채웠잖아. 결국은 이렇게 조금만 그냥 오지 않은데 갔다 오더라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들어 올려져 버립니다. 들어 올리고 이쪽으로 체온 쪽으로 불룩해지고 반대편은 얇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가시 같은 것도 걸리면 찔린다고. 방금 좀 가시 찔렸어. 손톱깎이 좀 잘 챙겨 다니세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곤해. 그래서 이런 방식의 단추시계 또는 벨크로시계 이런 치우는 방식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용한 수동 방식, 매뉴얼 방식이 훨씬 더, 얘들에 비해서 매뉴얼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방식이 훨씬 더 어떤 이물질 들어가거나 아니면 애초 이게 들어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내년에 그 제품이 나오면 직접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방식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버튼 방식, 버튼 방식이 출력이 높지 않습니다. 공사가 오지 조금만 들어가서 움직이더라도 금방 들려 올려서 이물질 들어갑니다.